우리 작심은 처음부터 돈만 벌려고 만든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 끝까지 가면은 그 브랜드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가 작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 브랜드 작심을 운영하고 있는 ING 스토리 대표 강남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심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곳은 수험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와서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사무실 같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공간, 임대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약 3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저희 작심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매월 수천 명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작심이라는 공간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중고등학교로 파견을 보내서 다양한 학생들이 이런 직업군을 만나게 하는 진로교육회사를 창업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과 만나게끔 하는 이 직업인들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제 회사를 또 똑같은 걸 차려서 나가고 또 똑같은 걸 차려서 나가고 하다 보니까 투자하려고 보면은 또 누가 다시 창업하고 나가가지고 회사 규모가 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사람 인생이 이제 진로를 설정한 다음에 진학을 하게 되고, 진학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뛰고, 취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창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게 그때 당시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진로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내가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와 연관된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저는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뭔가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스터디 카페 독서실 시장이 딱 성장하려고 하기 직전에 이 아이템을 발견을 해서 이거 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1호점이 많은 분들은 뭐 대치동이나 뭐 강남 이런 분당에서 시작했을 줄 알고 계신데, 정말 특이하게 1호점을 청주에서 시작을 했고, 원래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는 이면도로에 이런 2층 이상, 3층, 4층에 이런 꼭대기층에 항상 매장들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1호점을 지방에 냈지만 학교 바로 앞에, 고등학교 바로 앞에 1, 2층에 저희가 독서실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독서실들은 이면도로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고층 공실에만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메인 도로로 가지고 나오고 그것도 1층에다가 독서실을 내니까 이게 그 지역에서 너무 바이럴이 돼서 저희가 1호점을 한 80평 규모로 냈는데, 이게 오픈하자마자 만석이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매년 100개씩 매장을 오픈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없고 독서실이라는 업 자체가 얘네들이 수익성이 나와? 이랬던 업이었어요. 사실은 좀 기피 대상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메인 도로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 10년간에 쌓아왔던 데이터, 노하우, 그런 매출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핵심 역세권, 좋은 건물들에도 저희들이 좋은 주권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간을 만들면 좀 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지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진출할 때 개방형 카페 공간으로 더 잘 만들다 보니까 커피숍,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형 커피숍과 경쟁하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스터디 카페가 점점 역세권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객은 단순히 예쁘다고 찾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실이라는 공간, 스터디 카페라는 공간의 본질적인 게 그런 책상에서 보내는 시간, 의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예쁜 인테리어를 만들면 고객이 안 찾아줘요. 근데 작심을 찾는 고객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학생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책상과 의자에 투자를 가장 먼저 했어요. 예를 들면 의자를 허리 척추를 잡아주는 의자를 쓴다거나, 그리고 또 책상의 크기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넓게 만들어서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작은 집 살다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큰 집 살다 작은 집은 불편한 것처럼 넓은 쾌적함을 경험하게 해주고요. 세 번째는 독서실 책상 조명을 일반 인테리어 조명을 쓰지 않아요. 저희는 전문
눈의 피로도가 덜 쌓이는 독서실 전용 조명을 개발해가지고 하나에 75,000원, 85,000원 하는 조명을 책상마다 설치해가지고 고객이 그걸 알아주고 오는 게 아닌가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좌석의 형태를 제공해 주는 게 결국에 수요자 중심의 그런 스터디 카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공부 공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쉬고도 싶을 것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리프레시도 필요한데 뭔가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내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소파 공간이라든가 안마의자라든가 스타일러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단순히 공부 공간의 다양성을 위해서 책상의 스타일을 여러 개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 알파도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운영에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 시작했던 게 저희 경쟁력이 되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왜냐면 대부분이 다 서울 경기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곽에서는 이런 브랜드화 되게끔 하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들이 다 모던한 거 할 때 저희는 클래식하게 만들었고, 남들이 책상 작게 만들 때 저희는 크게 만들었고, 남들은 그냥 예쁜 스토리텔링 없는 그런 독서실 만들 때 저희는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갖고 싶은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거. 단순 인테리어 업자에서 끝날 수 있었던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브랜드를 애초에 만드는 회사로서 고객이 알아주고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점주님께서 알아주셨던 게 저희들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발판을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기는 너무 많았는데요.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너무 잘하다 보니까 또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너무 많이 비슷하게 따라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생겼고, 심지어 이름도 따라하는 브랜드도 생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키컬러, 클래식한 컨셉들을 가지고 가서 우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데 그들은 좀 다른 대학교의 컨셉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만든 사람들도 생기고, 또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노하우를 가지고 나가서 또 브랜드를 런칭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에 대기업들도 진출해서 그런 우리가 흔히 들어본 그런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수백억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엄청난 경쟁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10년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코로나 때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거의 문을 안 닫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기? 어려웠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인력에 대한 한계를 두고 점점 조직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젊은 혈기들이 와가지고 열정들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경력직들 뽑고 나랑 대화 더 잘 되는 사람들 뽑고 뭔가 어느덧 뒤에서 보니까 경력직들이 너무 많아지고 뭔가 열정적으로 뛰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위기를 느끼고 조직 개편을 완전 과감하게 하면서 젊은 혈기를 다시 불어넣으면서 다시 회사가 성장의 다시 길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경영하다 보면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좀 잘 이겨내야, 그리고 계속 이제 멈추지 않고 뛰어야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회사 DNA 자체가 누가 어떤 걸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방향이 정해서 우리는 이 갈 길 간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에 몰입한다가 이제 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쫄지 않는다? 어떤 대기업이 와서 나랑 경쟁한들 이것은 본질에 집중해야지 겉에서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치열하게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저는 회사를 경영했던 것 같습니다. 대만 경제지에서 주목해 주셨던 거는 그런 프랜차이즈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볍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피코 파트너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시장의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있는 이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프랜차이즈로 남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서 필수적으로 오픈할 때 써야만 하는 그런 키오스크를 개발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혈관을 깔듯이 깔아서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되고 있는 기업인 것을 좀 다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무궁한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뤄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4개 국가, 10개 도시에 그런 국가에서 진행하는 이제 지사화 사업에 이제 되었습니다.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그 안에서 또 파생돼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서도 저희의 브랜드를 내고자 하는 문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해외로 더 뻗쳐나가가지고 이 작심을 세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심은 처음부터 돈만 벌려고 만든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처음부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했고, 키 컬러를 설정할 때도 신중히 했고, 심볼을 만들 때도 신중히 만들었고, 우리 공간의 컨셉의 스토리텔링에도 진심이었어요. 결국에 끝까지 가면은 그 브랜드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가 작심입니다. 근데 그 진심으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 업이 성장하니까, 이 업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다 경쟁사가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거를 저는 고객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에 성숙한 어른들은 우리 브랜드를 보면 그거의 진실성을 알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다양한 인터뷰 기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터디 카페 독서실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에게 엄청나게 뭔가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고객에게 뭔가 눈에 띄지 않고 안 보이는 곳에서 깨끗하게 청결 상태를 유지해주고 떠들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유인에서 반무인, 점점 무인 관리 쪽으로 바뀌면서 저희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필요로 할 때 QR코드로 접속해서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게 되고, 뭔가 고객이 필요로 할 때 간편하게 전화할 수 있거나 문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도화하면서, 그리고 중앙에서는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고 그러한 고객들이 뭔가 불편하지 않도록 한 발 뒤에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당시에 제가 썼던 글이 있어요. 3년 안에 대한민국의 3번째로 손가락 안에 드는 브랜드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1등이 되겠다. 근데 2년 만에 3등 안에 들었고요. 그리고 3년차에 1등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표가 1등이었어요. 1등 아니면 안 한다. 그래서 1등이 되는 방법만 연구한 거예요. 1등은 되기 위해서 그냥 판 겁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친구들 거 보면서 벤치마킹하고 배울 거 배우고 적용할 거 적용하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들 건 만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1등이 될까? 그것만 고민했어요. 네. 시작하면 1등이 돼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하는 우리 팀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준, 열심히에 대한 기준치가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행운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열심히에 대한 기준치가 맞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저 또한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를 지금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열정만 있고 1등 되겠다라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오퍼레이션 쪽으로 뭔가 잘 정리하고 정돈되고 세련되게 이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많은 분들이 저를 열심히 내 기준을 올려가면서 따라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랑 많은 분들이 이제 헤어졌고 이제 안 좋게 나간 분들도 많고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저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많이 이런 가치관이 쌓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한번 시작한 이 업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있는 것처럼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전화로 가격을 물어보거나 프로모션을 물어보거나 매장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벤트를 확인하고 예약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정말로 비대면으로 모든 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일단 저의 단기적인 목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지금 매달 사연을 받아서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이용권을 저희가 힘든 친구들에게 기부 활동을 저희가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꾸준히 문화화 만들어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이 너희들은 무조건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나라 전국의 국민이 다 알도록 해서 공부를 의지가 있는데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지금 철학입니다.